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3월 3일, 오늘도 한번 이 해외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어떤 걸 참고해보면 좋을지 하나씩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이 되던 이슈였죠. 파월 페드 의장이 이달 중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0.5bp 금리 인상, 그러니까 빅스텝 진행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신중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근거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자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2%로 훨씬 웃돌고 있고, 고용시장도 상당히 강한 상황이며, 인플레이션은 취약계층에 상당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무조건 진행돼야 된다라는 걸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향후 이제 속도 조절은 데이터를 주시하겠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속도가 조금 조절이 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다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증시들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DP 전미 이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 대비 47만 5천 명을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40만 명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이 ADP가 그 뒤에 나올 공식적인 고용 보고서와 비교를 하면은 약간의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완전 고용까지 이제 계속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났을 때 금리 인상을 망설임 없이 진행을 할 수도 있기에 요 고용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지만은 않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어제 뉴스들을 한 줄로 분석을 해보자면 좋게 나왔다. 되게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파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더욱더 많은 증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유가는 110.6달러, WTI 기준입니다. 6.95% 상승 마감하였고요. 자, 채권 가격은 하락이고 달러는 혼조에 금 하락했는데 이 원유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을 기업들이 분명히 크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들을 우선적으로 하나씩 보면요.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는 연준 완화 정책, 신속한 제거 적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시카고 여는 총재는 3월 인상은 지지한다. 인플레이션 하락 않으면 통화 정책이 가속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과는 조금 의견이 다르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건 참고는 하되 집중을 해야 되는 건 파월 의장의 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의 핵심은 경제활동 완만하고 보통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기에 이 나온 내용들 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의 불꽃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밀 선물의 가격이 이틀 연속 상한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밀 선물뿐만 아니라 다른 뭐 대두나 옥수수나 이런 쪽의 곡물 가격 역시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료 가격이 한국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육류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대체제를 찾는 움직임 역시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요거까지 한번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유엔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이 141대 5로 지금 다 달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뭐 기립박수가 터졌다라고 하는데 요건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다시 침공 일주일째 히르키우 집중공격 러시아 지금 뭐 아군이 500명 정도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쟁이 더욱더 지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려는 움직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빠르게 협상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4월 이후까지도 이러한 사태가 길어지면요. 야, 이게 올해 한 해 곡물 가격은 진짜 변동성이 미쳐 날뛰겠는데요. 생산량이 모자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이슈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선물 시장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겹치면서 유로존의 2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전년 대비 예비치이긴 하지만 5.8%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는 뭐 잘 사는 서유럽 쪽뿐만 아니라 유로존이라는 게 못 사는 좀 동유럽 쪽, 중유럽 쪽 여기도 이제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급등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못 버티는 나라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떤 식의 전개가 나올지는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2일 이 스위프트에서 EU 제재에 따라서 러시아 은행들의 결제망이 차단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일단 이 러시아 쪽에 파동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와 빠른 협상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규제를 그렇게 빠르게 좀 풀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든다 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외환을 워낙 많이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러시아 쪽의 시장의 안정은 물론 반등은 모르겠는데 안정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뭐 러시아 증시 쪽 투자하신다는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외환 쪽에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러시아 쪽 잘 몰라갖고 이건 그냥 참고 한번 해보셔라 라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시장에 있는 내용들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요 내용들은 텔레그램, 텔레그램의 장 시작 전에 우선적으로 같이 한번 보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과 해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뭐 수급 분석부터 시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제 채널 커뮤니티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진짜 말 그대로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이고요. 결코 리딩을 하기 위한 채널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감안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괜찮은 내용들, 괜찮은 퀄리티의 내용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족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도 괜찮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찝어보고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함께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뉴스부터 보자면 뭐 좋은 뉴스들 하나씩 나오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긴급 운영자금 3조 원 상환을 완료했다. 재무제표가 이뻐지는 소리죠.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해상풍력 국내 1등 사업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주 한림 해상풍력에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1,800억 규모.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두산중공업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상풍력 역시도 꾸준하게 매출을 내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부산시장 선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 양 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에서도 이겨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원전을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에너지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110달러를 돌파했단 말이죠. WTI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것 말고도 가스나 석탄이나
안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가격 연동제를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루고 미뤘단 말이죠. 대선 끝나면 이걸 막을 겨를이 없어요. 한국전력도 어떻게든 이 적자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연동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기세를 올리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직 친환경 발전의 이 가격은 비쌉니다. 그러면 가격이 싼 발전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뭐가 있을까요? 원전이죠.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누가 당선이 됐던지 간에 이 원전의 사용량은 앞으로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싼 전기세를 원하는 국민의 여러 의견에 따라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취소가 된 그런 원전도 다시 건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용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원전들 역시도 사용 연수가 늘어나면서 유지 보수에 따른 매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상황들이 연결이 되면은 해외에 이 원전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이런 레퍼런스들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말이죠.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엮이다 보니 너무 좋은 상황들이 현재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에도 이렇게 주가가 시초부터 5% 이상 상승해서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신주의 상장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향후에도 이전 고점을 뚫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최근에 이 위쪽으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사모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조금 나오곤 있지만 밑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주가가 유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위치는 이들이 보았을 때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지지를 해줘야 되는 핵심 위치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1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1선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1차적으로는 그냥 121선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100%란 건 없으니까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 241선까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61선이랑 겹쳐 있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만 조심하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지지라인 봤으면은 이제 여기서 그려봐야 될 그림이 뭐가 있을까를 좀 찝어봐야 되는데 61선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위쪽에서 가격을 유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주면 21선이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위쪽으로 올라와서 61선이나 241선이랑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위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해주고 있다가 조금 이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을 받아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어디를 조심해야 되냐? 뭐 이평선 안 보이겠지만 매물대가 여기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가격상으로 한 24,000원 요 부근 밴드들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 고점 부근까지도 매물대가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여기서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매물 소화하느냐 한 번 더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위쪽에 저항 라인들 체크를 하시고 26,000원 위에서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준다면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매물대 아래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전략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저 최고점에서 물리는 사람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와 여기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걸 기준으로 전략을 한번 짜본다면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여기 위치에 있으면 팔 필요 없다. 홀딩하자. 다만 우리가 여기서 감안할 건 빠르게 올라가면은 이 위쪽에서의 매물대에서 소화 기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횡보하는 걸 21선 올라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그러한 여유 정도는 필요하다.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면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며 이 두산중공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횡보도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이제 하락도 굉장히 크게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심장에 좀 불을 지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복수해야죠. 예, 수익으로 다들 복수해가지고 좋은 결과물 얻어가시길 바라며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자, 잊지 마시고 다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